참솔 심리사전입니다. 114번째 심리사전은 자폐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폐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내 아이가 언어 발달이 좀 늦거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성장하지 않는다, 발달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빠르게 병원으로 가서 자폐증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빠른 치료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폐증이다 라는 이 말 자체는 영어 표현은 오티즘이죠. 자, 이 용어는 자기 또는 자아, 셀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오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또는 자폐라는 뜻의 의미를 본다 하면은 자기 자신에 갇혀져 있는 또는 상호작용이나 외부와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증세를 말한다라고 알 수 있죠. 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장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36개월 이전에 발견이 되죠. 영유아기 때 옹알이를 한다든지 눈 마주침을 한다든지 눈을 마주치고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무감각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서 조금 더 진행이 된다 하면은 상동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그 아이에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런 발달상의 특징 때문에 지적 능력이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언어적인 특징과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독증하고도 또 헷갈려서 학교나 어떤 부모들에 의해서 내 아이가 난독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때 검사를 실시해 보면 경계선 지능일 경우가 있고 또는 자폐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경계선적 지능을 우리가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해서 지체 장애를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노멀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학습이라든지 생활에서 제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뇌의 기질적인 병변이 동반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와 더불어서 또 다른 문제의 질병이기도 하고 또는 질병에 가까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뇌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부검을 했을 때 뇌의 어떤 이상 소견은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그 다음 행동에서의 어떤 부자연스러움과 불일치함을 포함한 반복적인 정동 행동이 있습니다. 또한 지각을 할 때 외부 자극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자극은 과도하게 또는 어떤 자극은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고 정서적인 문제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무감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때때로 어떤 아이는 정서를 반응하기도 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만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빨리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질병에 개입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된다 하면은 의외로 효과성은 큽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생활을 하고 개인이 어떤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영위하는 데에는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성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생을 걸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고요.
또한 어릴 때 개입이 되고 치료가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삶의 안정감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폐증은 불치의 병이 아니고 치료된다라는 점이 다른 질병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자폐증을 가진 그 아동이 특정 어떠한 면에서는 높은 우수한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점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자폐증을 뭐 언어 치료를 한다든지 행동 치료를 한다든지 인지 치료를 한다든지 가족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결국은 하게 되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이 아이의 어떤 독특성, 개성이 표출되게 되고 빠르게 그 개성이 자기 자신한테 수용된다면 이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고 회복하는 데는 매우 긍정적인 도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인 어티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